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었고 좌측에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교차로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코스맥스가 가장 많이 갔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13.8% 상승했고요. 나무래퍼 스피드 4.8%, 13.8% 상승했고요. 나무래퍼 스피드 4.8%. 저는 진짜 그때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가 박은지 알았어요. 다시 그 상황이 왔을 때 제가 그렇게 밟을 수 있을지 전혀 장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나중에 영상을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천천히 보고 놀란 부분은 도로에 사람이 2명 서 있었어요. 다행히 가로등을 쳐가지고 가로등에서 멈췄지만 그 가로등이 없었으면 분명히 사람 2명을 쳤을 각도거든요. 4.8%, FNF가 3.38%. 그거 한 2억 상당의 포르쉐 차량이 그렇게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100대 0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진짜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번 사고는 교차로에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3차로까지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 장소같이 교통섬에 의해서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회전 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교통섬을 지나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서 불법입니다. 또한 3차로 차량 입장에서는 1차로 차량이 이러한 차로 변경과 우회전을 할 것까지 대비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제보 차량으로 인해서 시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1차로 차량을 피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차로 차량의 100% 과실로 보입니다. 13.8% 상승했고요. 나무래퍼 스피드 4. 잠깐 1, 2분이 아니라 몇 분 동안 계속 비상등 키면서 이제 차선 유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죠. 네, 저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앞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비상등 켜고 1, 2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거든요. 뭐 술 마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고속도로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아니요, 지금 속도는 한 120 밟고 가는데요. 비상등 켜고 계속 1, 2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차량이랑 사고 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서 따라가게 됐어요. 네, 지금 경찰차 보여요. 아, 순찰차 보여요? 네, 그 앞차도 지금 비상등, 그랜저도 비상등 켜고 있고 그 뒤에 가운데 있는 차요. 제가 이제 경찰차가 보인다 말하는 순간 예, 예. 어이구. 괜찮으세요? 순간 저도 이제 깜짝 놀라고 이제 파편들이 도로 쪽으로 쫙 깔리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진짜. 40대,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신발도 신지 않고 벨트도 풀어져 있고 바지 지퍼도 내려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파하는 건지 술에 취한 건지 이제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이유는 음주운전이라고 하고요.
다음날 경찰관님들이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걸어봤죠. 크게 뭐 골절상 같은 건 없는데 대신에 이제 얼굴 쪽이 많이 다치셨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은 안 좋아요. 하수원 쪽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광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올 게 아닌데 나한테 왜 오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혹시 차에 뭐 불 붙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기가 좀 있더라고요.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죽겠다 싶었죠. 그 가해자가 자기가 물어주겠다고는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미성년자 무면허입니다. 고등학생이 운전하고 있었고요. 뒤에 친구들이 타고 있었어요. 18살이라고 들었어요. 렌트를 했는데 렌트가 카 쉐어링이어서 주제 없이 차를 빌렸던 것 같아요. 렌트카에서도 책임 없다고 하고 미성년자 친구는 약속을 계속 안 지키고 미루고 있어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내놓은 자식이니까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 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렌트카 업체는 당연히 그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잃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렌트카 업체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으로서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새벽 4시쯤에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다. 그래서 오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진짜 꿈인 줄 알았죠. 자고 딱 일어나서 이렇게. 시골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다 커도 자기한테는 아직도 애기고 아들이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주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제 그 가해자를 그 당시 바로 경찰서로 이송한 게 아니고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검사 단계에서 기각이 됐어요. 어째서 기각됐느냐 물어봐도 그런 거는 이제 자세한 거 말해줄 수 없다고만 얘기하고. 사고 났다는 거 인지했는데 근데 그냥 사라져요.
이거를 처음부터 명백하게 밝혀주셨으면은 저희 가족들도 덜 힘들었을 거고, 제가 다 밝혀내야 그제서야 밝혀진다는 게 억울하죠. 조사관님들이나 경찰분들도 부실 수사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임창호법이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가해자가 23살인데 그 사람이 진짜 뭐 8년, 7년, 8년 살고 나와도 지금 저 나이대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죄 다 씻었으니까 나는 새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아간다면 저는 진짜 평생을 고통 속에 제가 살겠죠. 저희 가족은.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행위니까 그에 준하는 처벌을 꼭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미 가해 차량 운전자가 구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힘들고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 많아 보입니다. 운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음주, 가속, 뺑소니, 사망, 중상해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최대 8년 이상 선고할 수 없습니다. 1심 판사님께서 대법원 양형 기준을 어기고 판단하는 것은 섣불리 하지를 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결국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실질적으로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사 후 도주 같은 경우에 법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에서 30년형까지 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은 4년에서 8년입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양형 기준과 법정형은 상당한 괴리가 있고요. 대법원 양형 기준의 상한을 대폭 상향시켜서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끔 또 법정형에 맞게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